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 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신뢰가 가는 분이죠.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올해 굉장히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어들이 굉장히 대거 포진해 되어 있는데 특히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그리고 또 SKIT 뭐 오늘 또 신규 또 상장한 원티드랩도 있고 뭐 한 해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시총 합계가 100조 원을 넘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도 좀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올해는 이제 대어들이 많이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세 종목 보시면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우리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시총이 한 35조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한 21조, 그리고 SKIT 테크놀로지가 14조. 요 세 개만 합해도 거의 70조거든요. 요게 그러면 작년에 상장된 어떤 그 종목들 보시면은 작년에 70개 종목이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지금 그 상장한 종목들이 이제 시총이 5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시총이 70조가 넘기 때문에 뭐 나머지 종목에도 충분히 지금 한 1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의 이제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종목들의 그 향후 주가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크래프톤도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첫날부터 이제 공모가에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공모가에 미치는 상태인데 현재 보면은 그 수급을 보니까 지금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더라고요, 크래프톤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 종목이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모주를 받은 우리 기관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공모주까지 일단은 이제 목표를 올리려고 가격 올리려고 시도를 할 텐데 문제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좀 더 사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산 거를 일단 우리 외국인들은 금을 이상으로 팔았고 이제 오늘은 아직은 뭐 승부는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는 외국인은 좀 사는 거로 나오고 일단은 연기금은 이제 파는 거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 기관이나 뭐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면은 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절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로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공모가에서 뭐 5만 원으로 생각하고 해서 10%면 4만 5천 원. 그다음에 15%면 한 4만 2,500원 정도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뭐 공모가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45만 원 정도는 일단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일단은 워낙 그 첫날 강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강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7만 4천 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둘째 날이 일단 7만 8,500원 그 종가로 그 이상으로도 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8만 원 선까지는 일단 카카오뱅크도 아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좀 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보면은 그 61선이 한 18만 1,200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20만 원대 초반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8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그때보다는 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좀 굉장히 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카카오뱅크도 지금 89,100원이 8월 9일 날 최고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보면 매물대가 아마 8만 원에서 7만 9천 원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카카오뱅크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같고요. 지금 뭐 크래프톤은 어차피 뭐 공모가보다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5만 원 선까지는 아마 등락이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현재 엇갈리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약세 속에서 3,22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1,05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4,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각각 490억 원가량 그리고 39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대까지 약세 기록하면서 7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대 약세 속에 10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장주들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강세 속에 95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LG화학도 시총순위 한층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내며 85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5%대까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대나 탄력 키워내면서 11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가 지금 시총 순위가 내려간 모습인데요. 카카오게임즈가 2%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3%대까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펄어비스가 소폭 약세 기록하면서 순위 한층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NF는 오늘 4%대 탄력 가져가면서 12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에 대비한 원티드랩의 따상이 일단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원티드랩이 현재는 24%대 상승세 속에 86,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IB 기명이 5%대 탄력받으며 4,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종목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TS 인베스트먼트는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인 HR과 대성 창투는 소폭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1조 원의 인프라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의 조금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포스코와 KG 동부제철이 1%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1%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조금 종목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제일제강과 대한제강이 0.9% 내외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아제강의 탄력이 눈에 띕니다. 3%대 강세 속에 10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국철강도 2% 가까운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휴마시스가 2%대 강세 속에 18,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랩지노믹스도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수젠텍이 2%대 오름세 속에 2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DNA링크도 3%대 강세, 진원생명과학도 2%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T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지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KT와 질병관리청이 손잡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의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기술 지원을 통해서 트래픽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10부제 시행과 더불어서 KT의 네트워크 결합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KT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오름세를 계속해서 연출하다가 잠시 음봉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3% 가까운 오름세 속에서 34,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넷마블이 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털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넷마블이 카카오뱅크의 주식인 600만 주를 어제 장내 매도했다라고 어제 오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4,300억 원대인데요. 지분율이 3%대에서 1.94%로 내려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금액을 소셜 카지노 업체 스피넥스 인수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유동성 및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넷마블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1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변동성이 조금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내림세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4%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레키로나의 조건부 허가 변경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허가 변경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임상 3상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건부 허가에서 정식 허가로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이 신청이 이루어지면 투여 대상이 전체 경증 환자로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신속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다시 상승의 재료를 조금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금 5%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모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철강주 쪽이 강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조금 일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서 업종별 또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특히 또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금융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장 자체가 지금 지수상으로는 약세를 보이겠지 않습니까? 네. 이제 큰 원인은 일단은 저는 이제 환율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환율이 네. 지금 다시 1,154원에서 1,150원을 다시 이제 돌파한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외국인들은 뭐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모두 일단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한 2조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오늘 보면은 뭐 미국 시장이 일단 나스닥은 빠졌지만 S&P하고 다우존스는 상승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하락을 했다. 이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하락률이 큰데 아마 10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플러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아마 이런 네.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에서도 오늘도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역주들은 일단 통신선이 다시 끊어졌다 해가지고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 덕선 네오록스가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아마 좋아졌다라고, 또 3분기 이후에도 아마 뭐 OLED 시장이든가 뭐 아이폰 시장 해가지고 이런 어떤 수혜에 기대함으로 해서 덕선 네오록스가 일단 우리 그 증권가에 아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치과 시장 해가지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종목이 통신 관련주인 게 KT인데, KT가 또 2분기에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KT가 일단은 3사 중에서 좀 더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뭡니까 우리 SOC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이제 거의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미국의 SOC 관련해서는 당연히 떠오르는 종목이 일단 두산 바켓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하로는 뭐 진성, TEC, 그다음 뭐 미국 주식은 뭐 캐터필러 이런 종목이 항상 미국의 SOC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이제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보면 이제 제약주 중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가 코로나 어떤 뭐 이런 거에 70%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서 그 물질이 일단은 뭐 페트로 뭐 브레이트, 페노피브레이트라는 물건 그런 약물인데 이게 이제 대원제약도 있고 또 최근에 오늘 보니까 뭐 동구바이오제약이라는 또 이 종목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가 볼 때는 고지혈증 치료제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다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아마 이런 어떤 대원제약이라든가 동구바이오제약 이 종목의 어떤 물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대원제약 그리고 동구바이오젠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동구바이오제약이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 네. 동구바이오. 네. 또 특징주들 짚어주셨습니다. 네, 또 환율에 따라서 또 코스피가 또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이 시각 함께 또 이슈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의 또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수요일이 다가왔는데요. 적정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일단은 이제 목표가가 올랐던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총 한 12종목이 일단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일단은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2일 날 8종목, 8월 3일 날 4종목인데 뭐 효성 TNC, 골프전 그래서 많이 빠졌죠. 효성 TNC는 뭐 마이너스 5%, 골프전은 이제 마이너스 7%, 그다음에 대교는 1.4%에서 5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소, 효성그룹들이 아마 지난주에는 이제 목표가를 올렸지만 주가로는 별로 안 좋았다 해서 5%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13.5%로 1위를 기록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아까 뭐 치과 관련제 말씀드렸지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DB 하이텍도 계속 우리 파운드리 관련주여 가지고 항상 파운드리 관련주는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3위는 만도도 일단은 3.85% 일단은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BH는 이제 보합 수준, 롯데정밀화학은 0.2%대, 첨번은 2.1%대에서 4위를 기록했고 제테마는 이제 1.18%인데 제테마가 또 어제는 우리 뭡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테마지 형성되면서 일단 또 상승 테마에 들어갔었습니다. 일단 3기 일단 6주 차인데 지금 벌써 이제 뭐 한 달 반이 지났죠. 네. 6주 차인데 이번에 또 성공을 해서 평균 수익률이 일단은 이번 6차에는 12종목이 0.61%,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일단은 2.6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5주차는 실패를 했고 3, 4, 6은 일단은 플러스로서 성공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네이버 뉴스 증권에 8시 50분까지 적정주가 올리는 종목 나오는데 일단은 뭐 증권사가 겹칠 때는 일단은 그 시간이 앞서는 종목으로 해서 일단은 그 증권사로 제가 계속 등재를 하고 있고요. 누적 수익이 일단 1.68%, 수익률을 일단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 동시효과에 매수하는 거를 원칙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종가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금액은 일단 종목과 동일한 걸 했고요. 매매 방법은 일단은 이제 바스켓 매매, 동시효과의 전체 종목을 사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주차의 수익률을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13.52%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아마 6주 전체로도 한 랭킹 안에 드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DB하이텍은 8.2%, 만도 3.85, 첨보 2.18, 대교 1.47%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1주차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뭐 코오롱인도라든가 현대건설, 두산 바켓인데 일단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고요. 네. 2주차도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한컴 MDC, 노바렉스인데 네, 효성 첨단 소재가 10%를 기록했음에도 일단은 전체 순위에서는 랭킹 5위 안에 못 들었고요. 3주차에 일단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LNF, 에코프로 비해서 일단은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단은 아마 올랐죠. 그래서 LNF가 현재 19.75%로 2위, 전체 2위고 에코프로 BM이 15.98%로 3위, 네. 효성이 13.95%로 4위. 효성은 뭐 우리 지주회사니까는 워낙 뭐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주가 흐름도 좋아서 4위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4주차 일단 카카오 게임스, 뭐 오딘 영향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아마 수익률이 무려 21.26%를 기록하면서 일단 1위를 아직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13%, 코웨이가 13% 이상을 기록하면서도 불구하고 랭킹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5주차에는 뭐 현대이아, 덴티움, 코스모 신소재에서 현대이아가 들어가 있고 또 덴티움도 2위를 기록했죠. 2.56. 그래서 코스모 신조 1%. 그다음에 6차에는 오스타 임플란트가 13.52%라서 일단은 전체 순위는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 두 번째 칸이 오면 덴티움이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 치과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마 대장주로 볼 수가 있죠. 뭐 치과 관련주는 뭐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네. 뭐 디오 정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일단 6주 차에 일단은 상승함으로써 오스템 임플란트가 랭킹 5위를 기록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올갔는데 일단은 뭐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뭐 클래스가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붙이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97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형 임플란트 및 치과형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뭐 CAC, LAC 키트라든가 ESSET 키트, 뭐 1, 2 테이퍼 키트 등 다양한 기구를 출시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골량이 부족한 임플란트 시술 사례를 위해 뭐 이전골인 A오스, 뭐 합성골인 Q오스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사는 이제 소규모 치과를 주 거래처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병원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죠. 대규모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걸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막 그런 데는 이제 뭐 대규모로 하면서 이렇게 싸게 하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그런 데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AS를 받으려다 보니까 그 병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런. 임플란트가 뭐 가격이 요새는 네.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보험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네. 개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도 너무 싼 것만 찾으시면 그 병원이 일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병원 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마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해외 법인이 굉장히 수익성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 법인의 이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한 2천억대, 영업이익은 44% 증가 약 340억대를 기록함으로써 아마 하이투자증권의 추정치 및 아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 이 원인은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의 어떤 해외 지역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의 이제 실적을 보면은 중국이 566억으로 해서 약 38% 증가를 했고요. 미국은 279억으로 해서 무려 102%, 러시아는 또 146억으로 151.6%니까 아마 높은 성장을 기록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어떤 치과 임플란트 어떤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아마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매출 증가는 어떤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는데 중국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약 12.6%다. 또한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이제 프리미엄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가격대가 좀 높다고 봐서 아마 수출 물량도 증가하면서 아마 이제 향후에는 어떤 그 미국의 중심으로 수익성, 뭐 매출은 좀 낮다 하더라도 수익성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어떤 기대가 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 또한 올해 뭐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해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7%대 상승한 약 8천억대, 영업이익은 약 38% 증가한 1,356억으로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아마 1조 클럽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 미국, 러시아의 어떤 해외 매출이 계속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이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시장 점유율을 이제 넓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그 1조 클럽에 아마 일단은 도달을 하려면은 중국에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 이 회사는 뭐 디지털 덴티스트에 관련 제품군도 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치과 부분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 이런 어떤 제공업체에서 입지를 경고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이제 17만 5천으로 상향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중국에서 어떤 매출 성장이 향후에 이 회사의 어떤 목표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거의 이제 20% 수준까지 와서는 약간 좀 기울기가 좀 이렇게 완만해진 거로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아마 2021년, 20년 계속해서 해외 법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직까지도 7.5%밖에 차지는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유율을 좀 더 10%대로 올릴 수 있으면은 1조 클럽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오스템이 50%, 그다음에 덴티움이 16%, 디오가 8%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일단은 33%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중국 시장도 만약에 50%까지 늘릴 수 있으면 아마 매출이 많이 늘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아마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매출액이 내년도에 약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성장하면 충분히 1조 클럽에 달성을 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 제가 이거 잘 모르겠지만 뭐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그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치과도 어떤 치과에서 어떤 거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잘못 가면 이제 또 재수술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올해 매출액은 한 8,171억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1,408억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채비율은 약 291%.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약 400%대, 재작년에는 약 800%서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율이 일단은 3,000%대 되는 우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퍼는 지금 6.81로서 아마 코스닥 전체로 해서 뭐 10분의 1 수준이고 역시 코스닥 제조업체에서도 일단은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은 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ROE 자체도 이런 뭐 코스닥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모습을 보이겠는데 보통 ROE는 5% 이상 정도 되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고요. 10에서 15%면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회사는 무려 7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8월 1, 2, 3, 4월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샀고요. 아마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좀 더 매도를 했다가 어제는 다시 매수를 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지금 투신하고 연기금은 계속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일단은 복과놀이 하고 있으면서 해서 14만 3천 원대 오늘도 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아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계속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우상향으로 일단 예상이 되지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또 상승률 일단은 곡선 자체가 또 지금 또 언제 또 하락으로 5일선이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5일선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은 아마 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뭐 11선이나 21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유한타증권에서 실적으로만 시총 4조가 보인다 해서 목표가를 이제 82,000원에서 이제 88,000원 상향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한 2주 전인가요? DB 하이텍은 네. 지금 임원들이 고민을 한다 그랬죠. 네, 증설을 그렇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결정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계속 아마 수주가 늘어나고 네. 있는 회사가 DB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DB 그룹이니까 동부그룹이죠. 아마 그렇죠. 1953년이니까 거의 6.25 마지막 해에 일단은 설립이 된 회사면서 이제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더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및 센서 IC 등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공장이 부천하고 상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인데 제가 어제 보니까 상무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네. 충청도 음성에 있더라고요. 충북 음성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상무가 좀 저도 생소해가지고 네. 부천은 제가 알겠는데 네. 군산에서 상무 공장이 음성에 있더라고요. 네. 음성에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분기에 일단은 876억. 그래서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정도 상승항으로 나오고요. 아마 OPM 영업이익률이 약 32% 수준. 매출액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한 2,700억.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좋은 거는 아마 알겠지만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2분기도 영업이익이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좋으면 보통 뭐 100%, 50% 이렇게 되는데 아마 네. 20%대, 아니 10%가 안 되죠. 15%가 안 되는 12%, 14%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아마 2분기 매출 상승은 P 상승, 가격이 좀 오른 것으로 기인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분이 대부분이 어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 증가로 일단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대감을 주는 회사인데 3분기는 아마 창사 이래 첫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해서 아마 3분기에는 매출액이 3,030억. 그래서 아마 26%서 아마 3,000억을 일단은 돌파를 하고요. 영업이익도 1,045억. 전년 동기비 56% 달성함으로써 사상 최대 아마 1,000억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다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분기에는 별로 아마 14%대였는데 아마 3분기에는 이제 뭐 26%, 50% 아마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원인은 이제 8인치 파운드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는데 아마 분기별로 이런 어떤 거 캐파를 늘림으로써 제가 볼 때는 이런 효과가 아마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 해서 아마 8인치 파운드리에서 일단은 캐파를 늘림으로써 이런 효과가 아마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도 일단 4,170 거의 뭐 5천억 수준으로 일단은 상향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내년도의 매출액은 약 1조 4천억에서 올해보다도 24% 증가한 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일단 38% 증가는 4,825억으로서 아마 5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실적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생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아마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감가 상각 비용이 올해 1,260억에서 내년에는 800억대로 줄어든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감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5천억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이 증권사에서 유안타 증권인데요. 일단은 탑픽, 반도체에서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가도 올렸는데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는 무선 이어폰, 웨어러블, IoT 같은 신규 전방 산업의 고성장, 그다음에 8인치 파운드리 어떤 공급 부족,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5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는데 시총은 2조 7천억에 불과하다. 그래서 절대 저평가 국면이다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DB하이텍의 웨이퍼 평균 단가 변화 추세 전망인데 계속 지금 3분기에서 내년도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일단 TWS 출하량과 성장률은 계속 오르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연간 캐퍼를 보시면은 DB하이텍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마 나머지 뭐 TSMC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평균 단가도 이제 800불까지도 일단 올라가는 거로 예상돼서 지금 2분기에 740억 불이니까 740불이니까 약 한 10% 정도 아마 내년 4분기에는 아마 10% 정도 상승한 800불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선 이어폰 출하량도 계속 늘어난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그래서 올해는 1조 866억, 영업이익은 일단 3천억대로 예상을 하고요. 부채비율은 40% 이게 낮죠. 그다음에 유보율은 266%. 그래서 아마 지금 퍼가 13인데 업종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되고요. 그다음에 ROE도 상대적으로 높은 23.0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거의 뭐 7월 말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도 이제 8월 초부터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일단은 본격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수급에서도 일단은 뭐 지난주에 뭐 2, 3, 4, 5, 6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일주일 내내 DB하이텍은 기관 외국인이 모두 일단 순매수한 종목이 DB하이텍인데 제가 어제도 이제 외국인의 기관 수급할 때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그게 네. 이제 상위 그 20 종목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 이제 금액이 작은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적은 금액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DB하이텍은 지난주 내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고 일단은 주가 자체도 일단은 고가놀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68,000원에서 65,000원, 6,000원에서 계속 그 사이에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아마 또 조만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또 반도체 업종 자체가 다시 상승으로 터닝을 하면서 아마 최고가를 다시 갱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표가가 뭐 88,000원이니까 충분히 네. 뭐 7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DB하이텍까지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는 만도입니다. 네. 만도 뭐 우리 한라 그룹이었죠. 아마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자동차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일단 개선이 가능하다가 이제 목표가를 7만 5천 원, 8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제 만도가 상반기 좋다가 또 주가가 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14년에 한라홀딩스의 어떤 자동차 부문이 일단은 인적 분할된 회사고요. 2014년에 다시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자동차의 제동 장치, 뭐 브레이크라든가 조향 장치, 핸들, 그다음에 현가 장치를 생산하는 자동차 샤시 부품의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주요 매출처는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니까 거의 뭐 현대차 그룹의 일단 뭐 매출액이 거의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거점 OEM에서 약 20% 비중을 차지하니까 역시 현대차 그룹의 어떤 거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을 올렸는데 아마 국내 매출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아마 61%, 전분기 대비 6% 증가 약 8,8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아마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가 계속 호조를 보였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차량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가 아마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어떤 그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963억을 일단은 기록해서 전체 매출 비중의 13%를 차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절대 금액으로 ADS 매출이 전분기에서는 3% 증가를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 자동차 반도체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아마 이런 수급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매출 회복도 기대된다 해서 KTB 증권이 전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어떤 부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ADS 매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고 있습니다. 아마 부품사 전반 부정적 투자 심리와 함께 물적 분할 결정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ADS 매출 단기 부진, 인도 코로나 일단은 제약산 의료 등의 주가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 이 회사도 이제 분할을 하거든요. 아마 네. 분할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으로 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아마 좀 더 다시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에 따른 지주사 할인 요소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거 목표 시장에 있어서도 ADS 어떤 신규 수주가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 절감 효과랑 그다음에 매출이 좀 더 늘어나면은 아마 실적도 좋아지면서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절했는데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당초 우려보다는 양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8%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일단 47% 증가한 1조 5천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가지고 약 768억을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매출액이 늘은 거는 작년도에 어떤 기저효과하고 북미 쪽에서 일단은 전기차 업체의 생산 증가 힘이면서 일단은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아마 실제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실제보다는 좀 예상보다는 좀 줄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결국에는 일단 한국, 중국, 미국 기타 매출액인데 보면은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거의 99% 증가를 했고요. 기타에서는 174%인데 일단은 중국에서 일단 증가분이 21%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좀 저조했는데 이거를 북미 쪽에서 일단은 커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어떤 또 ADS 매출액도 물론 증가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어떤 출고 지연, 뭐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일단은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일단 5%대 기록하면서 일단은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분기는 신규 수주가 3조 9조 원 해가지고 상반기 누적 수주가 일단 6조 2천억인데 아마 연간 수주 목표의 약 80% 이상을 달성하기 때문에 아마 연간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어떤 수주가 늘어나는 거는 현대차 그룹 2의 비중이 65%다. 아까 보니까 대충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일단은 다른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일단 전동화 부품 비중도 늘었다. 그다음에 인도 로컬 OEM 어떤부터도 ADS 수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영업이익률이 5%대 굉장히 우수한 있던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주 자체가 이미 연간 목표의 80%를 달성한 걸 봐서는 아마 하반기 이후가 기대되는 어떤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마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 ADS 사업 어떤 분할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뭐 물적 분할 얘기하면서 9월 1일 날 공식 출발하는 예정이다 해서 MMS가 이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인데 자율주행 고도화, 지역 및 고객 다변화, 신사업 추진의 3대 전략으로 해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기존의 어떤 샤시 전문 회사라 했죠. 그래서 아마 여기를 기반으로 가지고 전기차 솔루션으로 확장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인다. 이게 이 회사의 목적이고요. 매출액은 이제 올해 6조 3천억, 영업이익은 3,251억, 부채 비율은 180%대, 유보율은 약
3,300% 되는 회사고 퍼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편이고 그러네요. 네.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편이고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는 지난주 이어서 아마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은 모습이고 투시는 일단은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모습이고 역시 연기금도 일단 엇갈리는 모습으로 주가는 아직은 좀 바닥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박스권인데 네. 충분히 아마 하반기에 어떤 수주와 더불어서 매출액이라든가 이게 늘어나면은 정고점이 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마 6만 5천 원대만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7만 원대 도전하면서 또 신고가 갱신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첨보입니다. 첨보가 네 번째에서 아마 전기차 관련주죠. 2차전 관련주인데 지금 뭐 전자 소재, LCD, 시가격 첨가제, OLED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전해질, 전해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LED 부분에서는 동사는 원색, 삼원석 중에서 적색의 발광 재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분기 실적은 보면은 전년비 아마 매출액은 58% 증가한 53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8% 증가하는 10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64% 증가한 82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런 어떤 구간이면서 성장 모멘텀이 일단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3분기도 일단은 증설이 되면서 일단은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 돼가지고 중장기 성장 동력도 챙겼다. 그래서 아마 생산 능력이 지난해 약 1,560만 톤, 올해는 4천 톤, 그 다음에 2023년에 1만 2천 톤, 그래서 계속 늘어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생산 능력이 약 10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오른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올해와 내년 전체 배터리 매출액이 각각 1,571억, 2,154억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미 품질력이 입증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투자 적기고 매출액이 2,400억대, 영업이익은 488억, 부채 비율이 23% 낮죠. 유보율이 4,270, 퍼는 66억으로 일단 동종업계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는 지금 뭐 외국인들은 좀 파는 네. 모습이고요. 투시는 하고 연기금은 계속 사는 모습이고 주가도 일단은 25만 원대에서 일단은 등락이 엇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고가 놀이하고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모습도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교인데 이거는 뭐 교육주죠. 아마 그렇죠. 70년에 한국 공무원 수학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설립이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 이어진 일단은 뭐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단은 매출액이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9.2%. 영업이 줄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네. 방문 판매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고가인 디지털 수업, 서밋 수학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고가의 디지털 사업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주당 가치가 일단 5,350원인데 주가보다도 주당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은 저평가다 이렇게 예상을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일단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매출액이 올해 6,343억에서 영업이익은 9억으로 아마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부채 비율은 46%, 유보율은 1,190% 되고요. 일단은 뭐 적자이기 때문에 퍼는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주로 네. 개인들이 사는 모습인데 일단 주가가 지금 121선에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프닝벨 2부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저희 오프닝벨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